오늘은 제가 두 팀이었는데 한 팀의 1, 2, 3 마지막 강의.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이야기도 나누고 해볼 텐데, 재밌게 하려면 네, 어머 안녕하세요 반장님. 어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청소년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요 문제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다행히 화면이 잘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암목자 공동체 내지는 물풀의나무 청소년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2003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잘 봐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냐라고 하면 제가 발견한 거였어요. 주말에도 부모님이 일을 나가고 집에 아이들만 남겨져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제가 발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 집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놀이터에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03년이면 초등학생이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막 들어갈 때였는데, 이 단어 기억나세요? 이지매라는 말 아세요? 이지매? 아마 신세대는 이지매 혹시 아세요? 처음 듣는 얘기죠. 우리 용원 씨가 신세대인지 아니신지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지매가 무슨 뜻이에요? 집단 따돌림. 기성세대세요. 젊은 친구들은 요 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 큰 문제였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타나기 이제 시작했었던 이제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지매란 말 안 씁니다. 그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지매, 저희 놀이터 앞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아이들을 한 3, 4시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놓고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는 걸 이제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좀 충격을 받았죠. 왜 아이들이 어떤 한 아이를 괴롭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옆집에 예전에 살던 바로 옆집에 아이가 있었는데, 저희 큰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장애가 있는, 신체 장애가 있는 친구였고요. 주말 학교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주말에 가족들과 체험학습, 지금은 보편적이죠. 대체로 가족들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뭐 미술관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혹시 일상적으로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네, 여기 해보셨대요. 네. 부모님하고 일상적으로 주말이면 나들이 가고, 주말이면 박물관 가고 미술관 가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못 해봐야죠. 저도 못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서울 어린이 대공원 갈까? 그랬나? 근데 바로 이웃에 있는 장애 아이는 엄마가 이 아이를 업고 학교에 갔다 오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떤 체험 현장을 간다든지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대체로 집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집에 보호자가 없이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구나. 근데 그때는 7차 교육 개정안이 나와서 학교 공부보다 방과 후에 이런 체험 활동이 더 중요하다. 그걸 많이 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뭐에 달려 있어요? 보호자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보호자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느냐와 달려 있죠. 그래서 제가 본 저희 지역의 아이들은 사실은 이것과 거리가 멀었어요. 맞벌이 가정,
그래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끼리 그냥 있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뭘 좀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시작된 일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주말 학교를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일 처음에 제가 만든 학교였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저희 집에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재워주는 거예요. 자면서 뭐 했게요? 내가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뭐 했냐면, 만들어 먹는 거. 지금도 제가 먹는 거 좋아하지만, 그때도 아이들과 먹는 걸 해 먹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 놀이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공동체로 놀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옛날에는, 레크레이션 해서 뭐 전래놀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여우야 뭐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방구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래놀이를 하는 주말 학교를 했어요. 주말에 아이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그 다음에 너무나 한 집에 한 아이, 두 아이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집에 아이가 하나이거나 많으면 둘. 저희 집은 예외로 넷이었는데 아이가 넷이라 그러면 다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정도의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집에 하나이만 있으니까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내 아이 누가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뭐가 없다고 생각됐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겠구나.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서로 이제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해서 데리고 잤어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같이 공동체로 활동하게 이제 됐죠. 그러다가 주말에만 자니까 그 낮 시간에 공간이 비었어요. 여기 지금 이 공간도 사실은 이렇게 활용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는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뭐에다 쓸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민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들이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데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어머, 안 좋아해. 어떠세요? 책 읽는 거? 좋아하셔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책을 좀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 해서, 근데 읽기 싫잖아요. 근데 뭘 읽기 좋아요?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만화책 좋아하죠. 그 얘기는 그림이 있으면, 그리고 글씨가 작으면 읽을 수 있겠다.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한글을 못 읽는 친구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한글을 배웠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잘 가지 않으니까. 그때 한글을 가르친 방식이 뭐냐면 그림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다가 그림책 도서관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집을 고친 거예요. 여기를 다 뚫어가지고 여기다 책 갖다 놓고 뭐만 갖다 놨냐면 그림책만 갖다 놨어요. 그러면 쉽잖아요, 읽기. 그리고 그림책에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술관을 저도 1년에 한 번 가볼까 말까거든요. 그런데 아주 좋은 그림은 그림책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만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동네 아이들과. 그리고 엄마들이 와서 간식 만들어주고 아이들 책 읽어주고 그림 수업해주고 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하루에 30-40명이 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지역에서 사실은 청개구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개구리는 다들 많이 알고 계세요. 청소년을 만나요. 그런데 저는 그냥 청소년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밖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을 주로 만나는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 그림책 도서관에 집을 나온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고 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해서 물풀에 나무 청소년 공동체가 생겼고, 같이 살다 보니 동네에서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고 뭉치. 굉장히 큰 사고들을 쳤어요.
지나가는 할머니를 애들이 삥 둘러싸요. 삥 둘러싸고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럼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제 그런 민폐를 끼치는 거야, 얘네들이. 그리고 지금은 그게 없는데요. 그때는 희한하게 애들이 돈이 없는데 현실에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도피하고 싶어. 주로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면 어른들은 뭘로 도피하나요? 화나고 짜증날 때, 답답할 때 아이들이 뭐 해요? 담배 피워요. 어른들을, 나도 어른처럼 해보겠다고 해서 담배도 피지만, 담배 펴요. 그 다음에 어른처럼 또 뭐 해요? 술 마셔요. 그런데 그거 돈이 좀 들어가요. 마음이 힘들고 현실이 너무 괴로워.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 그러면 뭘 하는지 아세요? 그때 아직 법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아이들이 본드를 사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본드를 사요. 본드가 그 환각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동네에서 같이 잘 해보자고 살기 시작했는데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이 본드를 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방법이야. 근데 돈이 되게 싸요. 본드가 얼마? 1,400원. 네, 본드. 어머, 왜 이렇게 잘 알지? 네, 1,400원. 그때 부천에 아주 심각한 청소년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본드 흡입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이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 하고 있죠. 그때는 아이들이 본드를 했어요. 그래서 환각 상태가 돼요. 본드를 너무 많이 흡입하면 폐가 망가져요. 뇌도 망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집을 수가 없어요. 말초신경이 다 망가져서.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하도 사고 쳐서요.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멱살을 잡혔어요. 여기서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제발 우리 동네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멱살을 잡혔어요. 현수막이 붙었어요. 응? 딴 데 가서 하라고. 그 제가 뭐라고 할게요? 딴 데 가면 하라고 하나 그 동네는? 그 동네도 역시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이 아이들은 남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라고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잖아요. 저 아이요. 이 길 건너 사는 애예요. 이 아이요. 우리나라 아이예요. 다 우리가 품어야 될 아이들이다라고 하면서 설득했어.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애들이 오토바이 훔쳐다가 타고서는 오토바이에다 불 지르고 뭐 계속 사고를 치니까 지역에서 너무 민폐잖아.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한 게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집을 나와서 있는 친구들을 동네로 끌어들이는 건 상당히 힘들었어요. 정착하기가. 그래서 일단 밖에서 만나자. 그래서 식당을 운영했죠. 그래서 밖에서 만나고 그래서 우리 동네로는 안 데려고 오고 그 다음에 쉼터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별사탕이라는 부천에는 일시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개구리 이제 만나면 최근에도 한 친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을 나왔다고. 왜 나왔다고요? 용돈이 적어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용돈 5만 원 너무 적대요. 사 입고 싶은 옷 못 사 입고 여자친구랑 맛있는 거 사 먹고 해야 되는데 한 달 5만 원 너무 적다. 올려달라 했는데 안 올려주니까 집을 나와버린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아이를 만나고 추석 전이니까 설득해서 쉼터에 연락해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서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2층 공간이 있고 1층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플러그인, 청개구리 플러그인이에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천 드림팀 품도 같이 함께하고 청개구리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청개구리가 버스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주말학교예요. 주말학교가 시작됐고 1박 2일이고 아이들과 갯벌을 가고 캠프를 가고 나들이를 가고 하는 활동들을 여행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천안도 가고 뭐 도서관에서 아이들하고 생일 파티 해주고 하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풀의 나무 그림책 도서관이 생기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주말학교와 도서관을 찾아왔던 지역의 청소년들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영어 선생님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과 영어 수업도 해주시고 했던 활동들을 저희가 같이 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주말은 쉼터가 되어서 여주에 이렇게 집도 마련해서 자연으로 가서 장애 아동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올 수 있는 공간도 운영했고요. 지금은 이 공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개구리 버스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엑시트 버스가 있었어요. 그때 이게 이제 부천에 와서 청개구리 충전소라는 이름으로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개구리가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아이들하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도서관에 와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도 아시는 대한가정 샬롬 빌리지라는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 네.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은 함께 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같은, 다 같이 함께 하나로 뭉쳐있는 어떤 집합체, 이런 게. 그럼 부천 드림팀은 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공동체죠. 부천 드림팀 공동체. 청개구리는 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공동체예요. 청개구리도 공동체예요. 그럼 우리 사정란 선생님 계신데 사정란 선생님 지금 함께 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준비됐어요. 차를 한 잔씩 드시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녹차를 발효시켰을 때 오롱차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롱차를 지난 시간에 했고 네, 오늘 아주 고급 보이차를 저희가 마시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짜내셔야 돼요. 이게 좋은 거 먹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공동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걸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려면 사실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문제가 있었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뭘 생각했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짜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나 이걸 해보고 싶은데 당신은 여기 와서 뭘 좀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다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걸 시민의 연대라고 했어요. 돕는 사람들, 연대가 필요해요.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하면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혼자 쭉 이 활동을 해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효정 선생님 어떠셨어요? 힘들죠. 왜 힘드세요? 몇 명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몇 명이 그때 괜찮은데 제 역량이 넘어가는 숫자가 넘어가고, 그리고 혼자 하면 제 안에 갇혀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제 기준으로만 되지니까 그게 좀 네네. 연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혼자 하면 좀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내 역량을 초과한다 그랬어요. 뭐가? 예를 들면 지금 부천 드림팀은 몇 명인가요? 지금 저희 사시는 식구가 한 20명 미만? 와우, 15명. 엄청나네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쉽지는 않으셔요. 그럼 이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까요? 같이 가는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하고 함께,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와서 이제 도와주시려고, 우리 주 선생님을 도와주시려고 이제 함께 오신 거예요. 이것을 함께 하는 걸 연대라고 해요. 내가 혼자 할 때는 사실은 몇 명까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몇 명, 한 10명, 아니 10명도 넘어요. 10명도 과해. 네네.
네다섯 몇 분 정도? 4, 5명. 네, 이 정도는 서로 의견도 조율이 되고 그러는데 그 이외에는 이제 제가 혼자 움직이는 거는 너무 어렵죠. 네네. 불가능하다고. 혼자 하는 거에는 한 4, 5명. 우리 산영란 선생님은 어떠세요? 지금 모임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가 본인의 적정한 역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 달라요. 저희 청개구리는 지금 청소년들이 매일 한 30명 가까이 와요. 우리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년 멘토신데 이제 주방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해보니 그동안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응? 이제? 좋아. 한 번 했어요. 한 번 해서 딱 경험해보니 만약에 혼자 한다고 하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적정한 용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4명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4명 이상은 못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는 점점 부흥하고 있어. 점점 너무 공동체가 형성이 잘 되고 있어. 그래서 한 20명이 넘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주 선생님 같은 분이 이 공동체 안에는 몇 분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0명 치고 3명이 혼자서 3명 정도는 케어가. 혼자 한 분이 3명이야. 근데 식구가 20명이면 몇 명의 활동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6, 7명은 되는 거죠. 6, 7명이 한 팀에서 같이 하는 이 정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 공동체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우리 사전환 선생님의 공동체는 한 10명도 그냥 1명에서 2명 정도 같이 공동 책임을 갖고 가도 괜찮아. 청개구리를 보면 청개구리는 몇 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1대1. 청개구리는 아이들과 1대1로 1인당 2명, 3명은 와, 그럼 엄청난 많은 활동가가 사실은 필요해요. 네, 청개구리의 공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천 드림팀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 선생님은 어떤 걸 할 수 있으세요? 지금 사실은 질문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도 이게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하고 같이 가는 이분들이 활동가가 돼서 저는 이제 중심으로 중심축에 있지만 이분들이 다 활동가가 돼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는 듣는 거에서 이렇게 답을 주시나요? 그러면 주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듣는 거다. 들어주는 거다라고만 했어요. 그렇죠? 그 이상 다른 어떤 걸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내가 아파져요. 그렇죠? 제가 아파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정신이 아파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전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저한테 좀 전해주세요. 이제 과제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내가 생각하는 요즘 아이들은 이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부천역은 이라든지 각자의 현장에 맞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용원 씨는 내가 생각할 때 요즘 청소년은 내지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이런 각자가 사실은 관심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꽂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거에 좀 에너지가 좀 끌리세요? 난 이런 걸 우리 사회에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어떤 거에 마음이 끌려요? 요즘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뭔가 관심을 갖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생각해보고 있어요. 우리 청년 멘토시잖아요. 이렇게 활동가, 청개구리 활동가로 오시는데, 내가 볼 때
요즘 청소년은 라고 하면서 요즘은 이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게 보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용원 씨. 저도 잘 모르겠는데 10대 애들이랑 대화가 아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쉽진 않죠. 제가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어린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조차도 관심도 많이 이제 세대 차이가 이제 저도 느껴져 그런 나이라서 뭐 결혼을 안 했어도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좀 TV에서만 보는 거랑은 다르겠는데 그 문화랑 그런 거 좀 많이 접하지를 못하죠. 직접 관심이 없으면은 좀 동떨어진. 그럼 우리 제가 판단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제 나이대에서 꼰대가 되는 건데 그런 대화 자체가 아예 형성 자체가 쉽지는 않은 요즘.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청소년들과 대화가 어렵다. 나는 좀 꼰대다. 근데 좀 우리가 청소년들을 좀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과 좀 내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만약에 질문을 좀 던져볼 수도 있겠죠. 관심이 있다면. 네. 우리 주 선생님은?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청소년하고 잠깐 있었는데 네. 사실 생각보다 우리 청소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청소년을 만날 때 두려워. 두렵다. 내가 무슨 대화를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런 거는 그냥 스며든다 그랬죠. 요즘에 유행어가 스며든다. 그러니까 공동체라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진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청소년들하고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도 함께였었어요. 전화 와서 새벽이고 이제 그건 있죠.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새벽이고 낮이고 전화 오면 콜하면 가는 거죠. 그게 조금 진심이었는지 저는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좀 같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즘 내가 해결해보고 싶은 해결해보고 싶은 우리 지역사회 내지는 부천역 이렇게 해서 요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같이 어느 연합에서 공유를 하면 개인적인 거지만 공유해도 된다면 공유하시고 아니면 좀 이렇게 같이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해결 좀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여기에 있으니까 네. 이 환경을 좀 보잖아요. 장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부천역이라는 이 특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랫폼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청소년도 예전 처음에는 술 먹는 사람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청소년도 많이 나오고 그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네. 조금 우리가 보기에 막 손가락질은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저는 맨날 조금 표현을 못하니까 이거보다 좀 고급스럽게 이거보다 청소년들 애들 많이 나와서 막 우리는 아직까지 왜 담배 피니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저도 청소년들 담배 폈거든요. 술을 못 먹었지만 그런 걸로 중독이었어요. 그런 걸로 말고 조금 이제 그 좀 시나 아니면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같이 이렇게 이 문제를 진짜로 이렇게 아까 그 얘기 책상에서 우리가 하는 거 말고 현장에서 보는 거 그런 거 해서 다 시민들도 다 알아요. 갖고 저희가 요번에 생각하는 게 그 저희 장사하는 그 팀들 있잖아요. 그 햇살 가게 탄원서를 받아서 그 시장님한테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모님이 얘기하셨던 그 조용히 시장 때 우리 건의했던 그 환경을 좀 바꿔달라. 네네. 지금 부천역에서 여기 그 햇살 상인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천역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거기 와서 이렇게 술을 먹고 이제 성인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 공간이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요즘 부천역이나 내지는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어르신들이든 어떤 거든 야 이건 우리 사회에서 좀 어떻게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 라고 평소에 고민하거나 생각하신 점 있으세요?
부천역에서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부천역에서 술 좀 싸움하거나요. 싸움하고. 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부천역에 마루광장에서 그냥 대놓고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심한 욕 같은 것도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욕설이 난무한다. 그다음에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그래서 그리고 쓰레기, 술 먹으면 쓰레기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문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좋아. 그러면 같이 접근해 보기 쉬운 거리를 하나 이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혹시 생각해 본 네네. 그리고 그 광장을 약간 벗어나면 주위에 뭐가 있냐면 상권이에요. 상권.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많아요. 이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정말 아이디어 얘기했잖아요. 함께 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분들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네네.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그분들도 하고 싶어하고 길을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이 어떤 이렇게 탁 비스토리에서 시발점이 있으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네네네. 되게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있기는 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공통된 비슷한 부천역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 이건 좀 뭔가 좀 일어나야 돼. 뭔가 변화가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야 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혹시 나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우리 사회 이런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관심. 내가 알기로 약간 이게 애들이 가출 전에 네. 제가 청소년들이랑 SNS로 소통을 했었잖아요. 청개구리 SNS를 하면서 했는데 헬퍼 네네. 하는 그 문제가 되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헬퍼 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헬퍼란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 헬퍼가 뭔가요? 애들이 집을 나오기 전이나 가출 전에 이제 저 집 나갈 것 같은데 도와줄 사람 찾아요. 그거 헬퍼가 아니고 팸이라고 했지 않나요? 그거는 가출 팸이라고 해서 그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거고 헬퍼 찾아요 막 하면서 헬퍼 뭐 이렇게 하면서 도와줄 사람 찾아요 하면서 만약에 여학생일 경우에는 댓글이 이만큼 달리고 근데 남학생인 경우에는 알아서 일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쉼터 선생님들이 이제 쫙 다 댓글 달긴 하는데 이제 페이스북이 아닌 뭐 다른 곳이나 저희가 모르는 그런 SNS에다 하면은 저희도 모르니까 약간 그런 문제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헬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양의 탈을 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아이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SNS나 인터넷에 이렇게 나 가출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채팅 어플이든 뭐 검색을 치든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여학생이 나는 몇 살 뭐 여학생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고 집 나고 있는데 도와주실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그냥 갑자기 댓글에 어디로 와라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쭉 달려요. 그걸 이제 헬퍼라고 도와주겠다고 이제 자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애들은 차 끌고 오고 하면은 혹하는 그게 많고 하니까 밥을 보고 처음에는 막 재워도 줄게 막 하면서 하다가 나쁜 일을 많이 겪고 되게 좋은 얘기 같으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되게 위험함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 때로는 정말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는 어른들도 없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한 시민이 이 사람을 그냥 1대1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함께하는 우리 팀이 있어. 이 팀이 함께 도와줄 때 사실은 위험성이 덜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한 개인이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할 때 그 개인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차원에 머물면 자칫 그리고 또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영역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20살이 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면허. 그러면 이제 이게 차를 렌트해가지고 끌고 와서 도와준다고 애를 싣고 간다든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에서 재워줄게 어디로 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사실은 TV나 뉴스 같은 데서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영희 씨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헬퍼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방식이 아닌 안전한 방식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돕는 길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고민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어떤 걸 좀 해봐야겠다고 하는 처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먹는 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내가 그럼 이걸 좀 도와줘야지, 해결해 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맞잖아요. 대다수의 시민들도 뉴스를 들어서는 알아요. 야,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대. 어디 모텔에서 미성년자 아이가 살해됐대. 어떤 어디가 이런 일이 벌어졌대. 여러분, 뭐 소년 심판, 뭐 이런 드라마,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청소년의 범죄나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비추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반응을 하나요, 1차적으로? 응? 우리 사회가, 아유, 요즘 애들은, 응? 말세다. 근데 그 말세는 옛날 저쪽에 신석기 때도 동굴에 써 있었대요. 요즘 것들은 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세상이 말세다. 이렇게, 말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는 해요. 근데 그 다음 한 발짝 나가서 뭘 안 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듣잖아. 그렇죠? 한 번씩이라도 들어보셨죠? 근데 그 다음 나는 그러면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은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사실은 배워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의 책임감. 시민의 책임감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야유, 쯔쯔쯔, 말세야. 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하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건 되게 쉽지 않죠? 왜 어려운가요? 아시잖아. 집 나온 아이들이 있고, 내지는 고독사 하는 어른들이 있고, 응?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있고, 그렇죠? 일자리가 없는, 난 부천역에 이런 상황이 있는 거 알아요. 그걸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건 쉽지 않죠. 왜 어려운 것 같으세요? 혹시 왜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눈으로 봐서는 알지만 첫째는 관심이죠. 관심이 남의 일에 멈추고 관심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상 보면은 이분들이 근데 그 시도하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정말 아까 저기 별사탕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왔는데 별사탕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청개구리만 가라 그랬어요. 그때 여기 이제 알았을 때. 근데 아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랑. 그 친구는 잠자리가 필요했고 쉼터가 필요했고 저는 알 수 있는 게 별사탕을 몰라요. 청개구리밖에 몰라요. 청개구리만 계속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한 12시 가까이 전철 끝나기 전에 왔더라고요. 밤 12시에? 그럼 네. 청개구리는 문을 닫았어요. 제가 몰랐을 때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들었죠. 거기 청소년에 뭐가 하는가 보다. 그래갖고 관심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친구가 별사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사탕이 뭔데? 쉼터 얘기를 하죠. 그게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그걸 이제 쳐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닫고서 같이 데려다 줬는데 그거예요.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이제 장사 하시는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 얘기하면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하고 굉장히 싶은 중요한 거는- 말씀 하고 네. 계세요. 네. 그쵸? 그리고 그 생각하는 그게 옛날처럼 우리가 뭘 도와야 되는데 바자회를 해서 요 정도예요. 그게 지금은 너무 틀리잖아요. 돈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후원을 한다 그러면 계좌 이런 것만 알지 정말로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도와주는 도와주고.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사실은 저희 회원들이 한 80명 되거든요. 그 햇살 가게 부천에만 한 30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 하고는 싶어 하는데 몰라서 못하고 하는 방법이 겨우 바자회나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사모님 같은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많이 지역으로 사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뭐가 필요한가요? 지금 이 사례를 보세요. 밤 12시 약간 전에 어떤 아이가 집을 나왔어. 도와달라고 왔어.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청개구리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청개구리는 밤 12시에 안타깝게 못하죠.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별사탕을 아셨어. 그런데 별사탕이 뭐 하는 데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 보세요. 집을 나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청소년들은 꽤나 많아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다 도움을 어디에다가 요청하고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요. 근데 그것도 좀 안 돼. 여의치가 않아. 청개구리에 가장 빵빵하게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청소년들이 오면 반드시 확인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선생님 여기 뭐가 돼요? 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되냐고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공기계라도 있어야 되거든. 핸드폰 공기계라도 있으면 이거 해서 어디 갈 때 찾고 연락할 때 찾고 메신저나 이거를 어플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 오면 제일 먼저 와이파이 되냐고 물어봐요. 여기 와이파이 되나요? 네. 돼요. 좋은 공간이에요.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다면 요즘은 다 와이파이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지금 잘 모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선생님은 일반 시민이라서 모르는 게 당연한가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게 우리 사회에 되게 많대.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유, 왜 학교를 안 가? 학교를 가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아유, 왜 집을 나와? 집 나오면 개고생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망치로 맞아요. 아버지가 나를.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 친구에게 밖은 나오면 개고생이니까 집에서 살아라고 말하시겠냐고요. 알고 나면 할 수가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과연 뭐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저보고 홍보하래. 일단 홍보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그것도 선한 길, 헬퍼가 아닌 악한 의도를 가진 선한 양의 탈을 쓴 범죄가 아닌 일반 선한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으면 좋겠으세요? 예를 들어 청소년이면 네?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네트워크가 다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럼 연결이 돼요. 그 친구가 선생님 써주세요.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이제 저희 이거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저기 쉼터가 별사탕 청소년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지금 알려줘야 된다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실제 저도 지난주에 저희 연구원은 애기 엄마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 2명이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청년들에게 강제로 이제 차에 막 실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여자의 친오빠라 그랬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애기 엄마다 보니까 이렇게 보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당신이 오빠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말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는 당신을 보내줄 수 없다. 그래서 파출소에 전화해서 경찰이 와서 경찰서에 가서 해결을 해라. 그렇게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도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는 이 아이는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얘기해봐 그랬더니 집이 무섭고 가기가 싫대요. 엄마가 싫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근데 애기라고 하면 애기인데 엄마가 싫고 집이 무섭고 오빠가 데리고 왔는데 오빠가 간식으로 주는 빵 같은 것도 거부하고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를 파출소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사실 파출소에서도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모르지만 일단은 매스컴에서는 그냥 다 돌려보낸다는 이런 게 있어갖고 사실은 저도 엄청 맞고 자랐거든요. 엄마가 너무 싫은데 자꾸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거기 집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사모님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아는 게 우리가 뭐 여기에 예를 들어 부처님 거기에 플랫폼이라고 하면 다 전철에서 내려서 그럼 이 친구들이 쉼터가 어디 있고 그 베스트한 게 어디 있고 청개구리가 어디 이정표 같은 거나 그런 거. 제가 보니까 지금 햇살 가게 상인들이 아까 80여 명 정도? 전체적으로도 이 안에 광장 안에 한 20, 30. 그러면 좀 아이디어가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일상적으로 지금 햇살 가게가 여기 이게 있어. 햇살 가게는 사실은 여기 부천역 그 이제 길거리에 사실은 이제 점포들이 있는 거니까 이용할 수 있기 되게 쉽죠. 그런데 아이디어를 내보신다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이제 사실은 햇살 가게에서 떡볶이나 이런 거 사 먹기가 저렴하니까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아이 옷 입은 거나 이런 걸 보니 친구가 왔어요. 있어. 여기에 뭘 좀 만들면 우리가 좀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햇살 가게. 그다음에 아는 게 필요해. 그럼 여기 햇살 가게와 뭘 알면은 이 가출 청소년과 이렇게 만나질 수 있을까? 결국 이제 어디에 있다 이 정도죠. 근데 햇살 가게도 있으면 그 상인들이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모여서 하자 이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광장 자체 내에 그 이정표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정표 이렇게 뭔가 알려주는. 네. 오케이. 근데 안 하는.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쵸? 몰라. 나 몰라서 못 도와주고 있어. 네. 아, 참. 이런 사람이 발견됐네? 그럼 어디다 연락해야 되지? 그렇죠. 뭐가 있지 정도는? 쉽게 말해서 그 팜플렛 있잖아요. 네네. 공동체 만약에 쉽게 말해서 아까 뭐 청개구리는 일단은 그 식당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뭐 네네. 별사탕은 숙소 제공, 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팜플렛을 그 가게마다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면 어른들도 빨리 도움을 그 아이한테 빨리 도움을 그렇죠. 줄 수도 있고 연락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들도 이제 뭐 다른 곳에 헤맨다거나 뭐 제3의 범죄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네요. 그리고 우리 네. 저기 무료급식 하는 그 뒤에 그 서 있는 그 뒤에 큰거 같은 나무 거기가 사실 부천역을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위치를 알려주는 그거였거든요. 뒤로 밀려나 있어요. 사실 그거 하나만 있어도 좀 이렇게 보이는 데 해놔도 충분하거든요. 어우, 적어주세요. 지금 그런 이런 안내해주는 네. 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누구를 위한? 네. 청소년을 위한. 그쵸?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을 돕고 싶은데 상인들은 사실은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개구리는 12시까지 안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를 아시니까 저기 하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그냥 새벽이든 뭐 밤중이든 뭐 이것도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 더 좀 시민들이 각자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아이디어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안내해 주는 게 하나 거기 있어도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뭐 상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정보가 있는 팜플렛을 여기 햇살 상인 분들이 비치를 해 놓는 거죠. 근데 그냥 비치만 해 놓고 관심이 없으시면 그것도 저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을 차에 싣고 가는 젊은 남자를 봤어.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하다고 의심이 되는데 용감하게 가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 이걸 저는 시민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일단은 여기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상인들이 모여서 한두 번만 이런 걸 해도 네네. 네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분들과 이런 공부를 한번 하는 자리를 만들자. 한두 번만 해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디어 주셨어요. 그 정보를 거기다 붙여놓으면 이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매뉴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롭게 생긴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쪽으로 이제 다 그 상가 쪽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낮에보다도 사실 밤에 제가 막 겨울에는 항상 돌거든요. 노숙자들 때문에. 근데 돌면은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청소년들하고 노숙자들하고 부딪히고 네. 아프리카하고 부딪히고 여기 시니어들도 낮에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하는 분들 뭐 여기 와서 이제 계시는 분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밤에 많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밤에 사람들은 많은데 혼자 순찰 도시네요. 여기서 또 다른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들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겠죠. 혼자 하시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럼 지금 하시고 있는 이 활동을 사실은 아웃리치라고 해요. 아웃리치. 이 아웃리치 활동을 하시는데 아웃리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서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실 이 아웃리치 활동하는 팀 중에 노숙인 사역의 아웃리치 팀에 보면 담요를 가져가서 이제 담요를 나눠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밤에 거기 추운 데서 그냥 자면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아야 돼. 노숙인들 뭐 덮고 주무시죠? 박스나 신문지. 그래서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박스와 신문지 갖고도 싸움이 나요. 살인 사건 나요. 서울역에 이렇게 주무시는 그 자리 내 자리야. 남이 들어오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집은 없지만 추운데 잠자리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누군가는 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을까요? 거기다 집은 못 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우 그냥 있으면 안 되겠어. 얼어 죽겠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침낭이라도 가져다 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침낭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 노숙인들이니까 밖에서 주무시잖아. 그러니까 빨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더럽잖아요. 그렇죠? 재산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부천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빨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또 아까 부천역 이야기하면 막 술 드시고 저기 잘 씻지 않으시고 막 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내 눈앞에 보기 싫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뭔가요? 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치우도록, 안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렇죠. 내 눈에 안 보이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러나 실제로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어요. 어딘가에 있죠. 그런데 내 앞에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죠.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이타심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타심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이타심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가능해요. 서로 자기만 알고 나만 잘 살면 돼라고 사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건 공동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그래요? 다 지각자 알아서 사는 개인주의 사회라고 이기주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잘나고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면 될 것 같은 사회가 왜 점점점 자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은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이타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저는 그건 바람직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시민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이웃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누군가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다시 나갔어요. 부천역에 아까 처음에 우리 주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또 얘기하셨어요. 술 먹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욕설들 어떻게 하면 가장 쉽다고요? 경찰들이 오거나 누가 와서 싹 내몰아버리면 굉장히 깨끗하고 보기 좋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왜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 싫어. 다른 사람이. 그분들은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힘이 없으면 쫓겨날 수 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손가락질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그 공간에 같이 있는데 서로가 좋았으면 좋겠는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냄새가 나니까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씻으라고 한다고 쉽겠어요? 안 쉽겠죠. 그러면 거기에도 또 뭔가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응? 씻을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 씻을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저 구석대기에 가기도 어렵고 이런 데 놔두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어두침침하고 뭐하고 그러면 같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씻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씻는 게 이분들이 계신 대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뭘까? 그걸 고민해야 되겠죠. 이거 되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지금 저희가 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내쫓아 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의 멤버라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라고 했더니 벌써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고 그렇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느 단체에서 하기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와 그러니까 작게는 시, 크게는 정부와 그 개인 단체와의 그 합작으로 해서 공동으로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합류해서 그렇게 큰 틀을 잡고 공동 기획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함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계가 그 공기관이나 시하고는 네. 별로 이분들을 치우기 위해서 노숙자 그냥 웃지요 우리가 지금 다 알아. 치우기 위해서 제가 그 쪽방촌이나 이런 데 다 돌아다녀서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없애버릴까. 경찰에 신고하고 민원 넣고 관심 없어요. 경찰하고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좀 저기 될 때 시에서나 이렇게 관심 갖고 그러지 함께 못 가요. 그 사람들하고. 네. 제가 이 비어있는 공간 많아요. 여기 지하, 저기 부천역 지하 우리 내려가면 바로 거기에 공간 많아요. 그 공간 하나만 줘라. 또 여기 안에 부천역 안에 그 수조시설 옆에 그 공간 하나만 줘라. 제가 이 시설위원이거든요. 시에서 뽑은 그 광장. 그러면 1년에 2번 그 위원회 운영회를 열어요. 이걸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못하는 거 알면서 그럼 여기 햇살 가게 하고 그 의논해서 그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그 공간 주라 그랬더니 거의 준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창고를 만들어. 여기 앞에 자전거 옆에. 네. 네. 그리고 지하에도 비어있는 공간 많거든요. 근데 그 공간도 다 비어있어요. 안 주는 거. 왜 안 주는 줄 알아요? 노숙자들 몰려들까 봐.
가뜩이나 부천석이 최상 낙원이라고 하는데 몰려들까 봐.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지금 결여돼 있어요? 지금 그런 답을 듣는 데잖아요. 저렇게 해주면 거기 더 몰려들라고? 이게 보통 방식이에요. 시에서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 말에 그러겠네. 그러고 물러서야 되나요? 아니요, 힘을 가져야죠. 네, 물러서야 돼요? 아니죠. 그러면은 그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싸우거나 싸우라 그래요. 타노스 써갖고. 싸운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설득할 논리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제가 굉장히 공무원들을 나쁘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행정은 항상 안 돼요를 수백 가지 갖고 있어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라고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책임을 그 사람에게 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죠. 누가? 그건 누구의 역할인가요? 어떤 한 공무원이 내가 이거에 책임지고 모가지가 나든 뭘 하든 이런 거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러겠네. 당신 혼자 이렇게 이래야 되냐고요. 그와 우리도 같은 그도 시민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저희 포기한 생徒도 있고 제가 포기한다 그래서 이 현장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혼자 못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공무원도 알거든요. 시장도 그렇죠. 알고 아침 다 알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이제 예를 들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렇게 힘이라든가 어떤 이제 매뉴얼이든가 이걸 내밀어서 그들이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고 그들의 거기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와야죠. 지금 꼭 설치됐으면 좋겠는 게 뭐세요? 저녁에? 여기에 목욕탕? 제가 지금 봤을 샤워 때는- 시설? 어? 샤워 시설? 뭐세요? 제일 필요하다고 제일 생각되는 게? 여기에 필요한 거는 조례예요. 조례. 어떤 조례? 광장 조례가 있어요. 그 광장 조례를 만드는 팀이 저기 있는데 거기에 그 담배를 못 피게 하기 위해서 벌칙금을 물잖아요. 5만 원.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공무원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 연약한 그 여자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제도한다고 팔짱 끼고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면서 그게 어떻게 일을 하는 거냐. 그 거칠은 남자들 술 먹는 사이에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겨우 보낸 게 젊은 사람들과 보냈는데 조례예요. 그게 왜 안 되는지도 저도 자료는 모르겠지만 술을 먹으면 금연을 안 하면 벌칙금을 물듯이 어떤 조례가 바뀌어야 돼요. 광장 조례가 있어요. 광장에서 술을 여기 이제 앉아서 술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광장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싶다고 거기 이제 하셨어요. 광장을 제한해서 하는 거죠. 제한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정말로 여기는 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벌써 그 대소변 냄새. 아무데나 이래. 지금은 이제 심해졌어요. 아무데나 해도 그거를 그냥 시민들이 그냥 저조차도 이제는 옛날에는 막 가서 막 난리치고 막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점점 냄새가 악취가 더 심하고. 저희가 무슨 죄송해요. 어디 인도인가요? 길에다가 막 화장실. 인도에 맞아요. 대한민국. 네? 네, 낮에도. 그리고 이제 아까 청소년 정말로 관심 많더라고요. 시의원들도. 그렇다면 거기에 청소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청소년 쪽에서 이거를 많아지고 그러면 노숙자나 술 먹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진 않지만 최소한 한 명이 거기서 청소년 여기에서 이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여러분 설득 당하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부천역 마루광장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이 공감하셨냐고요. 공감하는 시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공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실 때는 사실은 불가능한다고 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거 내가 들어보니까 수긍이 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걸 참여할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혹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예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운영위를 광장을 이 시설을 관리하는 팀이 이렇게 있잖아요. 광장. 그럼 여기 부천역뿐만이 아니라 역곡, 남부역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위원들이 누구냐면 여기 경찰서 누구, 또 여기 부천역에 누구, 또 상인의 누구, 이런 변호사, 검사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햇살 가게의 대표로 이제 저는 뽑힌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2번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언제 하냐고 저 계속 전화하거든요. 올해 말쯤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다 모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다못해 시장님까지 오게 해주세요. 자기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걸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차라리 우리한테 광장을 쓰고 있는 가까이 있는 햇살 가게한테 넘겨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기도 우리도 힘도 없지만. 근데 그거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광장 그래서 탄원서가 들어가요.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걸까요?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고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수긍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럼 이건 이렇게 해보자 라고 제안할 수 있는 방법. 그 제안을 주시면 제가 이번에 탄원서를 쓰면서 그렇지 않아도 사모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는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서명 받아갖고 운영회 때 갈 거거든요.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겼어요. 저희에게 어떤 방법을 좀 써볼까요? 어떤 방법을 좀 써볼까요? 비슷해요. 아까랑 비슷해요. 어떤 방법을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들었죠? 이 이야기. 광장조례 처음 들으셨어요. 그쵸? 근데 오늘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디어를 줘보세요.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야, 나만 알면 안 되겠네? 아까 얘기하셨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는 사람을 넓혀야 돼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위를 넓히셔야 돼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위들을 넓히셔야 돼요. 그럼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위들이 넓어지면 그들이 하나의 서클이 되는 거예요. 서클이 돼요. 그러면 굳이 한 사람이 할 때는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지만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사실은 똘똘 뭉쳐서 우리도 적어도 돌은 될 수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안 해도 됐을 때. 그런 게 뭐예요?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방법이에요. 공감대를 형성할 때의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알리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기들끼리만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몰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춥죠? 되게 너무 차가워요. 추우셔. 살짝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다양한 거리들을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나만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해서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알리셔야 돼요. 알리셔야 돼요. 시민들에게 알리세요. 근데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안 알려주는 거야?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부탁하셔야 돼요. 알려주세요.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배운 사람한테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만들려면 사실은 아까 탄원서라고 하는 게 있지만 보통은 서명을 많이 받아요. 시민운동에서 서명을 받죠. 네, 그래서 서명을 많이 받아서 서명 받은 거에 해요. 근데 나 혼자 부천역에 서가지고 언제 하루 종일 이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기도 하고 청개구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기꺼이 도와주겠죠. 도와주세요 하면 저를 분명히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게 뭐라고요? 연대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대하셔야 돼요. 혼자 할 땐 굉장히 힘든 일인데 같이 해서 나누면 내가 1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돼. 근데 나 혼자 1000명은 사실은 아이고 언제 이걸 해? 어디서? 하루 종일 서서 내 생업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0장만 도와주세요. 10명만 도와주세요. 10명이 가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오면 그 목표를 다루세요. 이게 연대하는 거죠. 가서 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사실은 함께 성장하는 지속적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 다양한 개인들이 다 함께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개인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어떻게 함께 참여할까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청개구리 때문에 같이 모이는 또 다른 청개구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부천에는 식당이 청개구리 식당과 같은 식당이 몇 개 더 있어요. 약대동의 꼬비 식당, 두루두루 식당, 도당동, 최근에 생긴 신곡동의 어린이 식당 마루, 그 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역곡의 둘의 공동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카페, 이런 조그만 개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공통점이, 제 고민은 뭐였냐면 청개구리에서 자란 친구들이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에 도전해 보길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 안에서는 저희 청개구리, 제가 만나는 청개구리, 저도 포함해서 사실은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가진 게 많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든지, 경험이 많든지, 돈이 많든지, 뭐가 빽이 있든지, 근데 없어.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꿈도 꾸지 말라고요? 도전도 하지 말라? 아니잖아요. 도전해봐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네트워크하고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야 돼요. 연대를 형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타인과 관계를 잘 맺으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타인들과 관계 잘 맺으세요? 잘 못 맺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나와 같이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네. 사람들이 막 싸우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나만 보면 맨날 싸우자고 해. 그러면 저도 사실은 그 사람 만나기 쉽진 않아요. 그렇죠? 응? 화가 내재돼 있는 사람. 화가 내재돼 있어. 사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저희는. 아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도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야 돼요. 밥차에는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민을 내놨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이 지나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별로 기회가 없네요. 근데 해외 봉사활동을 하는 건 어떨까요? 마침 그런 이야기를 나눈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외국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그러신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금요일날 뜨개질 하시는 분이신데 오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친구들에게 요청해서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으세요. 친구들에게. 나 이런 걸 꼭 해보고 싶어. 친구들의 후원금으로 필리핀에 도서관을 세우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제가 만났고 같이 의논하면서 와, 그 일을 우리 청소년들과 청개구리 친구들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외에 가서 도서관을 세우는 활동을 함께 하고 왔습니다. 혼자 했다면 가능한가요? 제가 비용이 어디 있어서 저희 33명 갔거든요. 저희 다 돈 벌어서 갔어요. 아르바이트도 시켰고요. 알바도 해서 비행기표 자기가 구했어야 되고요. 십시일반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지역의 활동가들이 스스로 자기 비용은 자기가 내겠다고 참여하고 청소년들과 같이 가서 해외에 도서관을 세우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끝났네요. 이런 활동들이 가능했던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청개구리는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팀이고 또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신 팀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앞에 내지는 우리에게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훅 오기도 해요. 밤 12시 문 닫아야 되는데 집 나온 친구가 내 앞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눈 딱 감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안 보면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함께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저와 같이 지역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연결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청개구리와 같은 공간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청개구리라는 공간이 뭘 하는 데인지, 여기 왜 맨날 애들한테 밥을 주지? 궁금해서 물어봐야죠.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어떤 스토리가 있지? 궁금해서 알아봐야죠.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당신은 왜 그런 아이들과 만나고 있나요? 물어야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역할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사실은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쁘고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겼구나라고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기꺼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이렇게 해보죠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이야기한 거, 함께 하는 거를 저희가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적어도 혹시 가시다가 지나시다가 내지는 이런 어떤 문제에 접했을 때 적어도 오늘 기억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런 방법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지역에서 그걸 공감대를 형성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모임을 시작한다면 저희는 기꺼이 가서 그 모임이 시작되도록 도울 거예요. 그것이 다른 모임이 생기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너 알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먼저 간 사람이 도와줄 뿐이에요. 그가 그 길을 잘 가도록. 저는 이게 시민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꺼이 우리 사회에 해결돼야 될 과제나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려워하지 말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디어 몇 개 나왔었죠. 그거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이름을 붙인다면 햇살 상인회, 햇살 가게에 사실은 여러분 그거 보셨죠? 지역의 그 편의점이나 가게에 그 어린이 안심적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근데 특별히 부천역에 햇살 상인회에 하루 모이세요. 오늘 좋은 아이디어 주셨어요. 하루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을, 정보들을 같이 공유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매뉴얼을 함께 공부한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정보 있죠? 이미 나와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기관들이. 그게 여기에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달해서 한번 활동을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부천역의 햇살 상인들은 이미 시민 활동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천역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다른 문제를 다 집어넣어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아니면 뭐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차를 더 한 잔. 네, 질문. 네네. 아니면, 네네. 질문은 없으셔요. 워낙 강의를 잘했어. 새벽에 네. 아웃리치 하고 싶어요. 새벽에 버스로 정하고
아, 새벽에 버스로 부천역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사람들 모아서. 네. 그러면 함께할 팀을 우리가 청소년은 저기서 새벽에 부천역에서 밥처럼 어쨌든 부천역에 사실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지킴이 내지는 부천역 뭐 안전지킴이라는 걸로 사실은 지역에 청소년 기관들이 제안을 했었어요. 시에다. 부천역은 지금 지구대가 없잖아요. 지구대가 없어요. 나가고. 그래서 분명히 문제 제기했잖아요. 여기 분소 세운다고 했잖아. 아직도 안 생기네? 그거는 어쨌든 또 한편의 문제이고. 그러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돼? 아니죠. 별탕이 금요일 날 하는구나. 금요일 날 9시에까지 해서 10시쯤 마무리를 하는데 새벽에 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냥. 네, 끝나고 나서 좀 하겠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청춘을 좀 구해주세요. 청춘을. 그러니까요. 제가 청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쉬시고 우리 청년들 어떠세요? 어린이분들이랑 해서 어떠세요? 이렇게 청년들이 필요하다. 옛날에 몇 시까지 했죠? 3시. 새벽에 1시, 2시까지 했었어요. 겨울에는 이제 겨울에 제가 돌았던 이유는 지금은 그게 이제 유튜브가 있어갖고 부천역 안에서 있는 노숙자나 그 주위에 있는 노숙자 일단 저한테 다 와요, 연락이. 누구를 통해서도 와요. 그래서 지금 돌지는 않아요. 근데 겨울에 왜 도냐면 고집 피는 노숙자들이 해도 안 오는 노숙자가 있고, 그리고 제가 겨울에 개인적으로 도는 건 여자들을 남자 같이 쫓는데 겨울이 더 많아요. 이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돌긴 하고, 우리 같이 이제 가뜩이나 술 이제 지금 알거든요. 그렇죠. 겨울에 죽을 좀 만들어갖고 끌고 가서 좀 하자. 이렇게. 이 안에서 제 생각에는 활동가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이름을 붙이면 좋겠어. 그냥 부천역 드림팀의 안전팀이든 뭐 이렇게 하면 모여갖고 같이. 특히 부천역에는 노숙자는 사실 별로 없어. 네. 있으면 제가 막바로 고시원에 넣거든요. 네. 따라오는 사람은. 근데 겨울에는 노숙자 이외에 정신병 있는 분들 있죠. 정신병 있는 분들. 그분들은 또 고시원에 못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쉼터 선생님들이 새벽에 돌긴 하지만 이제 저는 퇴근 시간이니까 가까이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가까이. 요즘에는 별로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아까 공감이 굉장히 저는 와닿거든요. 누구한테 이렇게 그냥 뭐 도움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딱 던졌는데 선생님이 반응을 딱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분한테 또 이렇게 같이 있어도 우리 팀 안에 있어도 이 어떤 이제 돌자 그랬을 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반응을. 네. 그렇다고 관심 없어 아기 싫어 이거에 전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제가 이제 이 활동을 하는 거 우리 선생님이 이제 촬영을 하고 계셔요. 이 이유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예요. 할 수 있는 방법, 해야 되는 일, 우리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돌 때 매일 새벽에 돌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한 번씩만 나와봐 주신다면 그런다면 혼자보다는 둘이 외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알리고 싶어요. 밤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와서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 때 우리의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함께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신세계죠. 왜냐면은 제 행동 반경이 그냥 중동이요. 부천은 거의
그때 뜨게 할 때나 한 번씩 와서 어머 여기는 이상한 데네. 그러니까는 중동역 제가 가야 역인데 중동역 한 군데하고 이제 목적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번 올 때마다 어머 이렇게 심각한 데가 있었어? 근데 이제 여긴 좀 양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전적으로 딴 세상이네. 어머 여기 이렇게 있네. 대낮에는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러고 있네. 어머 이게 뭐야? 그리고 막 사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고 술 먹고 이 사람들이 내 옛날에 여기서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부천역이 정말 딴 세상 같아요. 딴 세상 같고 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아이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저한테 솔직히 딴 세상 이야기죠. 딴 세상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주로 이야기 중에 관심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구나. 물론 관심 갖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관심 갖고 생각해 보는 것 자체로도 큰 데이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관심을 부천역에 가져주세요. 우리 영희 씨 오늘 소감. 새벽에 버스 하고 싶어요. 새벽에 저에게 큰 이제 여기가 생겼습니다. 새벽에 네, 아울리치 하자는 네. 저는 지역 사회 공동체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완전 개인주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부천에도 살지도 않고 진짜 학교 갔다 왔다 그냥 볼일만 보는 사람이어서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오늘 다 완전 처음 듣는 얘기고 그냥 신기했어요. 그냥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느꼈고 뭐 서명하라고 하면은 그냥 제 갈 길 바빠서 다 대선이라고 그냥 가는 사람인데 그냥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중간에 얘기했듯이 안 보면 물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리고 지원에 초청해 주셔서 와서 듣는 거지만 관심 밖에 없고 그리고 청소년이들 노숙자 문제들 있지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었고 저한테도 그리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아까 제가 꼰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 편한 거 살면서 이제 그런 것만 갇혀 살면은 이제 그러면서 생각도 굳어지고 그리고 근데 물론 저도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어린이 근데 저희 이제 정봉진 대표가 옛날에 그때 하고 그런 사례가 들리면 귀가 일단 막아져요. 이게 이게 물론 그 안에서 복합적인 사례지만은 제 혼자도 들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그때 나오는데 근데 마음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들으면은 안타깝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는 답답하다.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것조차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아이스 브레이크 같아요. 이거 제가 안 듣고 그냥 지나치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회나 제가 노년 점점 가면서도 그렇지만은 생각 같은 거 깨지지 않으면은 그냥 굳어지면서 자기만의 더 꼰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토의하고 얘기 듣는 것 자체도 물론 관심이 바로 들진 않아요. 이렇게. 네. 근데 서서히 스며들듯이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그리고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 번쯤은 기기에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기회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태도를 만든다는 얘기. 일단 이미 관심 가지셨고 이미 여기서 팀이 또 만들어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그쪽에 관심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 내가 있으니
환경을 보니 이렇게 보니 이렇게 이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는 정말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혼자 할 수 없을 때 또 이렇게 팀이 이루어지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왔다고 아무것도 다 똑같아요. 누가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시작인 것 같아요. 활동가 하시는 분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좀 업그레이드하고 단단해져서 또 잠자는 사람을 깨우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아시죠? 든든해요. 네네. 저희랑 두 번 같이 수업 참여하셨잖아요. 두 번째. 두 번째. 네. 어떠셨어요? 얘기를 듣자면 이 친구는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거거든요. 남편이 네네. 같이 살던 남편이 갑자기 술 알코올 중독이긴 한데 이제 기싸움을 하다가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이 환경이. 네네네. 그런 거 얘기했던 거. 네. 얘기해도 돼. 뭘 좀 이렇게. 네네. 그냥 신랑도 힘들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네. 이제 끝나고 이제 하면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를 같이 동참하면서 이렇게까지 저도 관심을 받게 일들이었고 제가 사는 환경 안에서도 전혀 이제 연관성도 없기도 했고요. 네. 관심이 없었는데 일단은 이런 지식 공유가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뜨거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걸 해보고 듣고 진짜 나는 문제가 직면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희는 또 방법도 모르고 그냥 파출소에 인계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그렇게밖에 안 됐었는데 이런 활동가들의 정보 일단 공유와 교육 과정을 듣고 나면 저희들도 방법을 찾게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천역에 저희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인사동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인사동에는 입구에 초입에 그 안내하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심지어 분실한 물건도 어디 가서 할 수 있는지. 근데 부천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공간이 보이는 곳에 그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필요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도 시급하고 이 어르신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다 시급한데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공간 하나가 꼭 필요하겠다. 아까 공간 얘기하셨는데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 네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집 나온 친구들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거기 가서 저 오늘 갈 때 찾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정보가 착착착착 나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오늘 다양한 방식들이 나왔어요. 이제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해야죠. 저희의 간식이 왔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해서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아까 이제 모으실 거죠? 같이 공부하는 자리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10시에 있고요. 세 번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강의가 이번 주 목요일은 10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3시, 목요일에 3시 세 차례가 있습니다. 주변에 홍보하셔서 또다시 지금 말씀하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홍보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런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어디 있는지 누가 좀 손을 들어주세요. 그거를 좀 구해 오시면 돼요. 받아 오시면. 청소년 기관이나 시에다가 요청하면 그 정보 자료 받을 수 있으세요. 이게
본인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 팜플렛 같은 거 네트워크 여성 청소년 재단이나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 연락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누가 받아오실래요? 네? 여성 청소년센터. 뭐 어디든 연락하면 나와요. 이거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팜플렛도 있고 뭐 저기 한 거 매뉴얼이 있어요. 시에도 있고 그거를 구해오세요. 네. 어떻게 구해오실 거예요? 아, 네. 이제 역할을 맡으셔야 돼요. 구해오실 거예요. 네, 이제 오시면 이제 한번 저희 이런 자리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배포해서 거기다 이제 붙여둘 수 있게. 그래서 붙여둘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붙여둘 수 있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하면 오늘 저희가 말만 해서 떠든 게 아니라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를 지금 실천하는 걸 해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동체. 주소 알려달라는데요? 네? 지역 주소 알려달라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스트업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전화번호, 주소, 이름 다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실 이제 청소년 관련 쪽에서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구해 주시면 한번 모임을 참여하고 한 다음에 아까 이제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공유해 주시면 조례가 나와 있는 거는 좀 서명이든 뭐든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제가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다 사모님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서명에 함께 해주시는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신 분만 해도 벌써 10명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들이 적어도 5명에서 10명만 받아도 지금 한 100명은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이제 모임도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관련돼서는 정보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수업을 들은 분들에게는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좀 잘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야죠. 그런 것들을 하면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또 저희가 나누는 거. 그러면 저희는 오늘 말로만 한 게 아닌 구체적으로 해보는 사실은 이게 저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공부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